그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심장을 벌떡이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을 골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힘들어 보이세요? 예. 힘들어 보이죠? 아니 뭐 이거 저기 오프닝 좀 심차게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긴 문장을 소화하기 힘들어하시나 본데? 아니요, 저는 이 정도는 외워서 하는데 많은 MC분들이 사실 저기 프롬프터 보고 하죠. 이 정도 외워서 하는 MC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 예, 그럼요. 보고 아니 안 보고 하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러저나 말이죠, 방송이 나갔는데 뭐 반응들이 어땠어요? 궁금합니다. 저는 뭐 아주 핫한데요. 단지 이제 그 방송만 해라. 정치에선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방송이 체질이다. 넌 그게 딱이다. 이런 반응들 뭐 댓글도 그렇고요. 네, 주위 분들도 방송이 잘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왜 정치에선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반응입니다. 깊이 새겨보세요. 네, 아니, 뭐 일단 불러주는 데까지는 나가고요. 예. 네, 아니 뒤늦게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말이죠, 사실은요, 장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강용석의 얼굴을 접한 거는 주로 뭐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그런 인상이었는데 네.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요. 네. 여기 저 지방만 좀 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철 소장님 어떠세요? 폭력을 해드리지 말아요. 폭력이 좀 세게 때렸죠. 좀 세게 때렸다고? 네, 세게 때렸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그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예. 통쾌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쾌한다니까. 야, 아니 이 양반에 대한 뭔가 있나 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저기 강전 의원님께서 네. 우리 저 정치인들에 대한 약간 불신 이런 거를 인천의 소장님 어떻게 보면 그때 민초입니다. 그래서 날린 거죠. 야, 그게 박이 팍. 야, 전직 의원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뭐 현직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용몽들 의원들 왔으면 많은 분들이 통쾌. 현직이었으면 효과 더 좋았겠지. 예. 아, 그러나 말이죠. 오늘이 저희가 이제 25일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이제 당선인 때였습니다. 그동안 참 이렇게 예. 말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뭐 그죠? 당선인이라고 해야 되는 예. 건지 대통령 당선인지 당선자인지. 근데 이제 그냥 대통령 이렇게 부르면 되니까 한결 박 편해졌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또 감이 새롭대. 그러니까 그 저기 멍한 느낌이 있어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그죠? 예. 뭐 저희는 또 사실 굉장히 그 오지랖이 넓은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뭐 축하드립니다만 또 이제 떠나가는 뭐 네. 그분에 대한 또 애잔한 그런 마음도 좀 있고 떠나가는 뭐 그분에 대한 또 애잔한 그런 마음도 좀 있고. 예전에요? 예. 뭐 좀 애잔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저기 전직 대통령들이 네. 말로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주위에 애잔한 사람은 하나도 없던데. 아 그래요?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이쪽은 좀 징글징글하다. 이쪽은 어때요? 애잔하다 그런 좀 느낌도 있지 네, 않을까요? 저야 뭐 이렇게 먼 인척 관계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인척이에요? 네. 이쪽이세요? 그러니까 뭔 로얄이야.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척 관계가? 제 처남 댁의 고모부. 에이, 진짜. 그러니까 멀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네. 그러네. 처남댁의 고모부? 네. 멀긴 머네요. 뭐 그러니까 사돈에 한 6촌쯤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MB의 시대가 이제 5년. 네. 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 어떤 길었어요. MB 시대가 왜 이렇게 기가 몰라? 끝났습니다. 예. 정말 진짜. 아, 너무 길었어요? 네. 그래요. 정된 게 항상 5년이잖아. 왜 이렇게 길어? 저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던데. 그냥 눈 깜짝할 때 지나갔어요. 일이 많았잖아요. 예. 당신은 다른 일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정신 없었죠, 뭐. 예. 아니, 그나저나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 MB의 어떤 그 앞날. 형님도 감옥을 갔는데 최측근이라고 했던 그 정두원 의원도 지금 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최시중 씨도 갔다 왔고 크게 터질 건 다 터졌으니까 아하. 4대강 정도가 이제 그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신문지상에 크게 오르내릴 일은 없을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오. 저는 지금부터 신문에 날 일이 많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야. 희망사항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문제가 이게- 됐으면 하는 거죠. 아니, 저보고 한 소리? 그런 거 같은데. 아니, 나는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어, 진짜. 어떤 형태로든 또 보고 싶지 않아. 야. 오늘은 확실히 좀 세신데요? 오늘은 내가 보니까. 전직인데 뭐 끝날 게 있나? 아, 그러네요. 이게 권력이야. 야.
끈 떨어졌다고. 아, 맞아. 우리도 있잖아요. 전임국장 안 봐. 뭘 봐. 안 그래요? 예. 내가 MB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전직 대통령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을 수 있는 게 카터 모델인데 그분도 결국 무슨 재단 만들어가지고 봉사활동하는 수준. 그리고 그 집 헤비타트 운동을 주로 많이 했죠. 그리고 국제 분쟁에서 약간 중재자 역할 그런 정도인데 지금 MB는 녹색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애착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좀 해보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아, 가만히 계시는 게 낫다. 내가 MB라면 난 가만히 있어. 무건수행. 근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먼저 마지막 날 24일 날도 뭐 굉장히 바삐 움직이시고. 네.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저는 일단은 전직 대통령들 좀 만나 뵙고. 그 배워야 될 게 있거든요. 왜냐면 그 우리 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멘탈이 세시잖아요. 아, 그분은 뭐 초지일간 배드민턴 치시고 그러니까. 아, 그거 배우면 되겠다. 이거. 사실 추범을 했는데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아직 뭐 통과도 안 돼 안 있고 됐죠. 네. 방송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선거라든지 이런데 변수가 될 수가 있으니 정부 조직으로 두면 안 된다.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그럼 여당 쪽은 아니, 전 뭐 여당이 아니니까 여당 쪽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예. 근데 참 이상한 게 야당이 방통위 만들 땐 또 엄청나게 반대했었거든요. 왜 그걸 만드느냐. 방송 장악의 신호탄이다 이러면서 했는데 또 막상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 최시중 선생이 되면서 선생은 떨어지고 그것도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 그렇게 좀 나이가 있으니까. 네. 연세가 이분 연세가 입장에서도 그럴 수가 네. 있죠. 공인인데요, 뭐 연세가 뭐 따져. 아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거 없어요. 뭐 나왔잖아 또. 선생님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생이라고 한 건 뭘 그렇게. 맞아. 아 이래서 말이죠. 말대는 개편이야.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 두 분이 이렇게 막 싸울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아, 나 정말. 어쨌든 뭐 이번 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우리 저 박근혜 정부한테 바라는 거 뭐 한마디씩만 뭐 이렇게.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친인척 관계가 그래도 단촐하다. 그래서 좀 친인척 비리 이런 건 좀 없는 그렇게 퇴임하는 대통령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별로 덕담 같진 않아요. 우리 저기 이 소장님. 예. 아니 저는 방송 나와서 좀 싫은 소리 한다면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아, 야. 그래요. 그게 참 그 물증은 없는 거니까 심증만 있는 거니까. 김미화 씨는 뭐 또 다시 나오는 것 같던데. 대통령이 대통합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김미아 씨 뭐 KBS 가고 대통합을 신호탄으로 저도 곧 MBC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 입성하기로가 아니고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하기를 바랍니다. 예.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탤런트 박상아 씨. 자녀들의 부정 입학 문제로 검찰에 불려가게 됐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킨 의혹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갑자기 지금 이제 뭐 주부로 돌아가신 분들인데 박상아, 노현정 뭐 이래죠. 검색어 막 1, 2위에 올랐어요. 며칠간.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재벌가들의 어떤 그 편법 이런 것들이 아주 집약된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한번 터졌었고 요번에도 그때 이제 검찰에서 한 300명 불러다가 수사를 쫙 했고요. 그거 쭉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2월 21일 날 인천지법에서 그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47명이 2월 20일자로 인천지법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유죄. 받았어요. 근데 그 유죄도 단순히 벌금형이 아니라 전부 다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아, 집유요? 네, 그 정도면 사실은 아주 변호사들 못 났겠네. 네, 변호사들은 녹았죠. 왜요? 그냥 벌금 가능하다 뭐 이러고 맡았을 텐데 이게 전부 집행유예가 나와버렸으니까 사실은 욕 무지하게 먹겠네요. 이런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제일 센 겁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무슨 뭐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범인데 그거 집유네 진짜. 초범인데 무슨 뭐 실형 살릴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어쨌든 세게 나온 거란 얘기죠? 세게 나온 판결이. 겁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요즘 이제 새롭게 뭔가 좀 해보자 그런데 분위기니까.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박상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작년 9월에 자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자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딴 데로 옮겼는데 왜 또 부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뭔가 더 나왔겠죠. 아니 문제는 학교를 옮겼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때 입학이 문제 문제죠. 문제니까 그거는 밝혀야죠. 예, 아주 오늘 뭐 좀 공세적으로 아주 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변호사님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감히 법률적 문제를 내가 지금. 예, 그래요. 그래서 47명이 전원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전과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자, 진짜 가슴 아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가슴 아픈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참 네티즌들의 댓글에 네. 뭔가 어떤 해악 그리고 이 핵심이 있어요. 네. 정말 너무한 불효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분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29만 원 갖고 힘들게 생활하시는데 자기 애들은 외국인 학교까지 보내다니 네. 이러면서 이 외국인 학교가 문제는 뭐냐면 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예요. 입학 요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얘기- 예. 거고. 입학 요건이 이제 애가 외국인인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워낙 원정 출산 해가지고 그렇죠. 예. 뭐 미국 시민권 가진 애들 많아요. 많기 때문에 예. 그건 해당이 안 되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 아 외국인. 예, 그러니까 뭐 이거나. 시민권자이거나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아니면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해가지고 외국 체류 3년 이상. 3년 이상. 예. 근데 이게 전에는 5년 이상이었는데 2008년도에 이제 3년 이상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이 3년도 사실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킨더가튼이라고 부르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입학을 할 때 그럼 5살 때 입학을 하는데 이 5년 중에 3년을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된다는 아하. 얘기인데 3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결국은 방법이? 부모 중에 한 명을 외국인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혼을 뭐 하고 뭐 예, 중남미에 있는 뭐 에콰도르 에콰도르나 뭐, 뭐 이런데 그게- 시민권을 사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게 다 위조된 거예요. 아 그것도 위조였구나. 그렇게 돈 주고 시민권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 그래서 브로커한테 이게 돈이 한 1억 5천 정도를 줘야지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저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에콰도르에 누구 또 띄워줘야지 여기 또 누구 띄워줘야지 자기도 먹어야지 뭐 이러니까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학비가 1년에 한 3천 들어가니까 이게 액면의 3천이지 뭐. 근데 이럴 바에 외국 유학을 보내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네. 아 외국 가면 그 신경 쓰이잖아요. 이상한 또 이 코크 마시고 이러면 또 골 아프잖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가까이서 감시해서 길러놓고 필요할 때 딱 보내면 된다. 아하. 그러니까 딱 견적이 나오는 그림이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와이프들이 이렇게 걸렸는데 남편들은 사실 뭐 약간 이게 그 요즘 개콘에서 그 미필적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다 알겠죠. 그잖아요. 뭐 와이프가 몇 천만 원 1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서 쓰는데 와이프들이 그거 왜 줬다는 쓰는지 안 건데.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물어보고 알겠죠. 이 와이프들이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어쩔 수 없이 그 애 교육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좀 이혼하고 에콰도르 사람하고 좀 서류상으로 붙어보니까 아니 그런 거예요? 당신 좀 이해해. 아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네, 거기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 네. 왜냐면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중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 중원이요? 아니 어디 나오셨어요? 고대 나오셨죠? 고대. 서울대 나오셨고. 네네. 박사는 어디서 따신 거예요? 아직 따고 있습니다. 아 지금 따고 계신 거예요? 하버드에서 얼마 있었죠? 전 뭐 1년 반. 그래요? 1년짜리 석사입니다. 아 그래요? 어때요 하버드는? 그게 이제 뭐 그 아예 이러니까 딱 하버드 딱 추억하네. 하버드 어때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 이런 나 하버드 얘기했는데 한 번 안 가봤으니. 저도 안 가봤어요. 하버드에서 1년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천 받는데도 좀 도움되고. 그건 많이 도움됐죠. 아 그래요? 처음부터 공천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캐리어 빌딩으로? 그렇다고 보면 그런 거죠. 정직해서 좋다. 알 수가 없네. 우리. 아니 그럼 하버드 뭐 가까운 하버드 나온 분들이 누구 있어요? 이준석 그 친구도. 그렇지. 네. 이준석 하버드 나왔지. 이준석 하버드고. 뭐 그 굉장히 친구는 학부를 많습니다. 나온 거죠? 학부를 나왔죠. 아 그래요? 그건 제대로 들어간 친구지.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학부는 1,8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대학원은 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학부 나온 사람한테는 한 수 접어줍니다. 아 그런 개념? 네. 거기서 뭘 공부한 거예요 1년 동안? 저는 로스쿨 나왔죠. 아 로스쿨. 네. 아. 그 미국 변호사 땄어요? 떨어졌습니다. 제일 뭐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시험은 봤는데 네. 그래서 이거 갔다 오셨으니까 이거 열심히 외국 유학 가겠다고 한 사람 어릴 때 그런 사람들에서 충고 한마디 하시죠. 어려서부터 미국식 교육을 받는 거는 이건 적절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만약 미국에서 살 거라면 그럼 어려서부터 미국 교육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 거라면 한국 교육을 받아야죠. 유학을 잠깐 갔다 오는 건 좋아요. 뭐, 필요할 때? 네, 대학원 때 그 분야 학문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걸 목적으로 가는 건 몰라도 미국 국가 부르고 미국 밥 먹고 이렇게 미국 생활에 젖어가지고 배워놓곤 왜 한국에서 삽니까?
그렇게 했으면 미국에서 살아야죠. 이게 또 사실 그 외국인 학교 설립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국적이 네. 있으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드는데 융자 받고 일단 지원 오면은 뭐 2, 3년 안에 본전을 다 뽑는다. 네. 그래서 그 용산에 있는 그 외국인 학교 200억 융전해가지고 2년 만에 다 갚았다는. 네. 장사가 좀 되나 봐요. 학비만 가지고는 이렇게 네. 장사가 될 수가 없고요. 미국의 보딩 스쿨들도 그렇고 이 외국인 학교들도 미국 보딩 스쿨하고 똑같이 기부를 하라 그래요. 기부. 네. 기부 아무래도 해달라고 막 그렇게 졸르면 또 여기 들어온 학부모들이 또 해줘요. 왜냐면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뭐 조금씩 뭐 얼마씩 뭐 할당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감사나 뭐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막 쥐어짜는 거죠. 외국인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샘 이런 애들. 네. 샘 해밍. 사유리. 네. 그런 사람들 이제 교장으로 딱 내서가지고 네. 하나 생각하느냐.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 보면 예.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걸 건절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벌써 웃자고 하는 얘기죠. 심각한데 뭘 예능적 웃자고 발상이에요. 풍자, 예능적 풍자. 발상이에요. 네. 둘이 앉아. 우리 동현이 아직도 김포에서 중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 중학생이에요? 네, 중학생이에요. 저도 애들 다 마포에서 네, 신수중학교. 아직도 마포예요? 네, 그럼요. 아니 그 저기 우리 저 소장님은 저 어디예요? 목동. 목동. 애들은 공부 잘해요? 뭐 그렇죠. 그래요? 애들은 어떻게 공부 좀 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동현이는 못해요. 잘 그게 낫다니까. 그래서 너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김포에서 편안하게 있어요. 선택해라. 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야기가 되고 이거 어떻게 좀 법으로 어떻게 어떤 해결책? 아니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는 제가 네. 볼 때는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고요. 어. 그렇게 해서 막아야 됩니다. 어떤 이게 식으로? 예. 지금 제도적 허점이 많잖아요. 너무 설립이 쉽다든 전국에 뭐 51개나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일제 점검을 해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폐교시킬 건 폐교시키고 교육에서 이게 부의 대물림 이런 게 생겨나잖아요. 한 사회가 그렇게 가면 여러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전혀 다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했던 이유가 조기 유학이 또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기 유학생, 소위 초중고생 중에서 유학을 간 숫자가 한 3만 명 가까이 됐는데 2011년에 되니까 16,000명으로 거의 반으로 확 줄어요. 이 외국인 학교의 입학을 좀 완화해 준 게 상당히 큰 요인이 됐습니다. 네네. 이런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를 무시하고 너무 법적으로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능사냐? 그럼 결국 외국으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교육 수지가 굉장히 적자가 심합니다. 한때는 거의 100억 불까지 났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 나가서 외화 쓰는 겁니다. 강변이 하버드에 나왔다 그러니까 하버드에 나온 사람 중에 그 코넌트라는 총장이 있었는데 혹시 알아요? 모르겠는데. 대충 다녔으니까 뭐 총장은 뭐 본 적도 없고. 아니 옛날 총장인데 이 양반이 그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명문집 자손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비리가 다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네. 있는 사람만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혁신했어요. 그래가지고 바꿔버렸어요 제도를. 네. 입학하는 자격을 시험으로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아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육에서 작은 이런 선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화를 바깥에 갖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교육의 어떤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거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저기 집행유예 뭐 사회봉사 이런 거 플러스 알파로 걸리면 애는 전학시키고 그 부모가 그 학교를 다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괜찮잖아. 그 대신 그 학교 짱은 못 먹는 걸로. 외화를 갖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거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건 안 된다고. 이 수요를 무시하고 너무 법적으로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능사냐? 그럼 결국 외국으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애는 전학시키고 그 부모가 그 학교를 다니는 걸로. 북한이 오늘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2006년과 2009년에 이은 세 번째 핵실험입니다.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김정은의 핵실험에 대해서 저희가
네.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82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나이를 올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올라지, 올라. 예. 김정은 도대체 이 친구는 누구냐? 보니까요 스위스로 유학을 네. 한 아니, 2년간 예.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이 스위스에서 가명을 썼더만요. 박은이라는. 박은이. 네. 박은. 이름이 좀 그렇지 않아요? 박은이? 박은. 아 박은이에요? 박은. 박은이나 박은이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예. 이게 뭐 스위스 무슨 언론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베른 네. 학교, 네. 베른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여기도 국제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위즈에서 들어갔을까? 이름 박은으로 바꿨는데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은으로 그때 바꾸고 위조네. 박은으로 바꾸고 그 외교관 자녀라고 해가지고 다녔던 여기도 거예요. 위조네. 여기도 아버지 위조예요. 박은. 여기도 위조예요. 여기도 위조네. 아이고 나 정말 참, 공부는 뭐 네. 딱. 예. 와이프가 이설주라고. 네. 약간 탕웨이 좀 닮았다고 그럴까요? 탕웨이. 네. 보셨어요 와이프 이설주? 그냥 뭐 보통 옛날 어. 이렇게 우리나라 미인형. 요즘은 요즘은 전혀 안 먹히는 미인형. 아 그래. 아주 동글동글하잖아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이렇게 뭐 날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일반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미인이죠. 미인형이죠. 아, 그 저기 두 분은 그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그 여자. 저 요새 송혜교가 눈에 잘 그래요. 네.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면서 얘기해. 아니 그 겨울을 보는데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떠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이효리. 아 이효리. 세대가 맞잖아, 세대가. 아 의외네. 이효리 좋아하세요? 특이하시네. 특이하네. 특이하시네. 아 이효리. 왜? 아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은데 또. 좋잖아요. 예, 이효리 좋죠. 그죠? 예, 근데 좋죠. 기회 되면 예. 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도움이 안 돼.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뭐 안 좋은 거 뻔한 거죠. 뭐 제가 옛날에 뭐 잘못했죠 그 친구한테 많이. 그럼 자리 만들어 내가 화해시켜줄게. 뭘 지금 보질 못하는데 뭘 엉뚱한 사람이 와서 화해시킨다고 그래.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캐릭터가 있네. 디즈니 마니아라고 합니다. 네. 미키마우스 곰돌이 같은 걸 좋아한다는. 도쿄 디즈니랜드에 어. 여권 위조해서 같이 가려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이야, 그거 참, 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집안 분위기로는 무슨 저기 있잖아요. 뭐, 척키라든지, 네. 프레디라든지 뭐 있잖아. 그런 분위기인데. 아, 집안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건 프리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뭐, 아니, 어떻게 이게 아버지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냐, 어린 친구가. 우리는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스위스에 뭐 진짜 알프스에서 네. 그래도 학교를 다닌 친구인데. 네. 아니 그거 아까 읽었잖아. 스위스에서 공부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땡땡이지만 또 어디 가겠어요? 알프스가 크잖아요. 크잖아. 그러겠죠. 스위스에 무슨 초콜릿도 먹고 이런 친구인데 어린 친구가 더 심한 모험을 거느냐? 세계 아직 그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경상도만 몰랐네. 이 얼라한테 나라를 맡겨놨으니 이게 내가 좀 확확 질러서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내가 좀 인정받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애는 살살 달래야 되잖아요. 왈기면 안 돼요. 윽박 지르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사탕도 초콜릿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말 안 듣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그래야지. 대바람부터 때리면 이게 또 울어버린다니까 안 돼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퍼준 돈으로 다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일단 김정은이 왜 이러느냐, 뭐 김정은의 성격이냐, 저는 뭐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2006년에 처음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럼 또 한 3년 됐으니까 할 때가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김정은이 뭐 꼭 해야 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근데 이걸 갖고 딜을 함에 있어서 네. 약간 좀 강성으로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김정은이 처음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뭐 경제 개혁도 좀 해보려고 했고 한 1년 됐으니까 뭔가 성과를 내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역시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돼 왔던 핵이다. 아 역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2, 3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스탈린 격하운동이 후르츠초프가 격하운동한 게 예. 2년인가 3년 만에 있었고요. 모택동 격하운동, 동석동 한 것도 예. 2, 3년 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그렇죠. 네가 권력을 물려받고 한 2, 3년 동안 절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저기 진짜 독재 쪽으로는 3대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업의 어떤 우리 저기 축적된 게 있죠. 냉면집 이런 것도 3대가 하면 그럼 육수가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노하우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요. 이게 핵이 항상 나올 때마다 아니 북한 애들이 돈이 없는데 말이야. 응? 이렇게 핵이 한 거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뭐 이런 거 아니냐 해서 어떤 뭐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북한 핵무기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쌓아놓은 똥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이렇게 얘들이 말이 강하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MB 정부의 강경 정책이 오히려 똥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갈루치라는 양반이 최근에 우리나라 왔잖아요. 네. 그래서 국무부 차관보 했던 사람인 건데 네. 지난 20년 동안 대북 정책이 유화 정책도 써보고 강경 정책도 써봤잖아요. 북핵 개발을 막는 데는 다 실패했다고 진행했거든요. 어느 하나의 정책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좀 퍼주기라는 거에 대한 사실 여부 상관없이 국민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건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내부의 남남 갈등 일으키는 건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도움 안 봐요.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량을 줘서 이걸 달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정권이 있었고 아하. 또 우리가 봉쇄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죠. 북한은 우리를 보고 핵 정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를 놓고 하는 거지 대남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핵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달라질 건 없었을 거다. 네.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실장이라면 최근에 강용석 안보실장 최근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후회를 했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94년도에 이제 핵위기가 네. 있었을 때 클린턴 정부에서는 폭격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로 계속 말려서 안 했다는 건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때 그냥 폭격을 했었으면 여기까지 안 오지 않았었겠냐. 이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체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스스로 이걸 포기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지 선제 공격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형태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해 나가느냐. 그렇지. 지금은 이제 관리의 문제예요. 네. 관리. 예. 일본하고 이제 뭐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중국은 어쨌든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면 자기들도 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요즘 코앞에. 보니까, 예. 우리는 머리 위에 핵무기를 쥐고 있다 그러지만 자기는 머리? 바로 앞에 지금 핵무기가 지금 있으면 불안한 거니까. 지금 이제 핵 관련 시설이 한 10여 군데 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10여 군데의 위치를 잘 봐야 되는데 위도로 봤을 때 39도 선에서부터 40도 선에 걸쳐 있습니다. 네네. 이 핵이 과연 대남용이냐, 대일용이냐, 대미용이냐, 아니면 대중용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이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사실 대만과 일본이 핵무장을 안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이 가지고 있음에도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구산이라는 거는 만일에 핵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대신 보복해준다. 이게 해구산이에요. 네. 뭐 핵으로 우산 씌워주는 건 아니고. 내가 그래도 네. 그 정말 우리 술 던지십니다. 설명 잘 가다가 그러니까. 네. 아니 본인이 너무 웃기려고 할 필요 없으세요. 아니 이게 이렇게 잠잠한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굳이 왜 본인이 웃기려고 그러세요? 그랬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아니, 잠깐 그래서. 쉬어가려고. 설명 잘한다 싶었어요. 그래서 나 좋았는데. 그래서 예. 일본은 이 네.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네, 일본이 지금 뭐 아주 극우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뭐 경제적으로도 아주 극단적으로 하고 네, 있고. 맞아요. 지금 아베 정권이 지지도가 70%입니다. 이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70% 인기도를 가졌던 정권이 없어요. increase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the budget for homeland defense. I will get back a strong Japan. 이럴 때 이제 오버하는 조치가 하나 나올 듯도 싶은데 그게 핵무장이 아니겠는가 싶고 일본은 뭐 핵무장 선언을 하면 6개월이면 바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면 좋은 방법이 뭐 본인이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금융 제재가 의외로 효과적인 것 같아요. 돈. 네. 북한이 이 실험하는데 이번에 뭐 한 15억 불 정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15억 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지원한 돈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란이나 아니면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쪽에서 돈을 대지 않았을까 싶어요. 돈 대주고 여기서 개발하면 사오고 이런 어떤 미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돈줄을 막는 것이 현재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재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저기 안보실장 할 만한데. 예. 그 말씀 같은 건 좀 크게 좀 해주시고. 안보실장 할 만하네. 네. 예. 어떻게 좀 에코라도 좀 해줄까요? 네. 할 만하네. 네. 할 만하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럼 유쾌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번에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공감 박치기 시간.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너무 자주 하면 그거 좀 이게 재미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건 영원한 테마입니다. 예. 맞는 건. 그럼요. 여기서 이제 조금 지루하면 이제 이거 봐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박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써야 돼? 여름엔 저희가 그럼 뭐 물총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저기 강용석 님께서 맞으셨고 이번엔 과연 어떤 분이 맞으실지. 자, 박 좀 보세요. 박이 지난번보다 좀 두꺼워진 것 같아요. 작은 걸로 가자. 아니요 전혀 두껍지 않고요. 이거 아프겠다. 네. 우리 강 변호사가 이번에도 맞으면 또 댓글 중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니 가뜩이나 제정신도 아닌데 이렇게 좀 맞아가지고 사람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자, 그런 말이죠. 두 분의 상대방에 대한 공감 점수. 강 변호사님의 오늘 토크에 대해서 이철 소장님의 점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철 소장님은 85점을. 네. 은근히 점수 많이 주셨습니다. 아니 지난주보다 전 잘했다고 생각해. 아, 그래요? 그래요? 지난주는 정신없었어. 지난주에는 너무. 자, 우리 강용석 변호사님께서는 이철희 소장님에 대한 토크에 대해서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81점을 깎였네. 저는 또 지난번에 또 점수도 그렇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머리 쓰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야,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저는 이게 바로 상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우리 정치권이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형님이 때리고 한번 아우가 때리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어떤 즐거움은 커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럼 초고속 카메라가 그럼요. 예.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강은석 변호사님 아파할 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왔더라고. 근데 요번에 제가 그걸 알았으니까 하면 알았으니까 요번에 저는 아니 음악을 너무 잘 넣었더라고요. 그죠? 네, 그 뭐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에디트 피아프 노래를 넣었는데 딱 그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많이 하네. 아니 그러면요 음악 있잖아요. 본인들 어쨌든 본인들 장면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음악 있으면 저희가 깔아드릴게요. 10미닛 같은 거 깔아드릴게요? 이효리? 10미닛으로 깔아드릴게요 그럼. 그 이렇게 빨간 칠한 목장갑 같은 걸로 자꾸 때려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세게 때리려고. 한 번에 안 깨지면 어떻게 돼? 안 깨지면은 상대방한테 공격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래야 세게 때리지. 네. 뭐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요. 네. 앉아서. 앉아서. 네. Just want a minute 내가 시대는 시간 순진한 내 속에 속아오는 남자들 이 감정 실렸어. 야, 우와, 야 완전 남았어 이거 봐. 야 감정 실렸네. 와, 피나는데? 어떠세요? 피나. 그래도 나름 야 많이 아프세요? 아니 뭐 참을만해요. 네, 그래요. 야 정말 이거 두 분 뭐 각자 뭐 다음 주에 각오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다음 녹화하기 전에 이렇게 술자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회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다 이러면서 뭐 재밌네요. 재밌죠 뭐. 예. 이제 돌아왔어 정신. 그래 알겠습니다. 한참 걸리네요. 예. 아니 뭐 또 좋은 벌칙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시청자 제보도 한번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안 아프시죠? 아파. 네. 근데 이 정도면은 감내하실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안 참으면 어떡할 거야. 대중문화라는 이름에 있는 모든 떡밥들을 가장 엄격하고 가장 사적인 잣대로 심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이퀄리티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예능 심판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첫 방에 나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송계 두 비호감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주구장창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오로지 이걸로 승부를 했다는 얘기죠. 두 분의 조합이 신선했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서지웅 씨 어떠셨어요? 글쎄요, 요즘 덧글 중에 하나 보니까 허지웅은 너무 좌빨처럼 생겨서 재수가 없다라는 덧글이 하나 나왔는데 좌빨처럼 생긴 게 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재수가 없다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허지웅 씨는 좌빨처럼 생겼다. 그럼 오빠는 누구냐? 바로 이쪽입니다. 네. 그럼 말을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맞추고 우측에 앉은 거고. 정말 조화로운 사람들이 모인 거네요. 어쨌거나 저는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리는 바람에 금단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연예계에 유느님이죠. 예, 유재석 씨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거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거의 뭐 연예계 교황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안 잡아준 걸 탓하느냐, 네가 잘해야지 라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관심을 오랜만에 많이 받아봤어요. 요거로만. 저도 받았던 반응 중에 좀 안 좋은 거라면 강용석이 그렇게 싫었으면 같이 안 해야지. 왜 프로그램을 했느냐. 하지만 싫다고 다 피해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럼요. 받아들여야 되고요. 네, 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하이 퀄리티 미디어 비평 시작해보죠. 먼저 금주의 대중문화를 잠깐 저희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영화 얘긴데요. 7번 방의 선물. 다들 보셨습니까? 이거 틀렸어요. 그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영화 예고편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유승용 씨의 그 옛날 그 호섭이 머리 보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말. 볼 필요도 없다. 난 그런 영화를 싫어해. 그런 류의 영화를 싫어해. 그리고 감옥에 애가 들어오는 설정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는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하면 저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이 영화를 내가 왜 보고 있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걸 안 봤어요. 보신 분들은 누구예요? 저는 봤어요. 방송을 위해서 이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방송 주제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메인 MC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를린을 봤습니다. 옛날에 그 션 펜이 나왔던 다코타 패닝하고 나왔던 IM쌤의 어떤 한국 버전이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이게 입력이 되니까 결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좀 안 봤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데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눈물샘을 짜냈다고 하니까 애가 뭐 아프지 않았겠어요? 잘못 짚으셨네요. 아닌가? 영화 좀 보세요. 10,000원이면 됩니다. 내가 너무 상추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느낌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일단 현실성은 전혀 무시하고요. 그렇죠. 판타지에 가까워요. 그렇죠. 파르나소스의 박사의 상상극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게 완전 판타지거든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 갖다 맞추는 파르나소스 얘기하고 싶어서 하신 거죠. 파르나소스 같이 정말 그 감옥 안으로만 들어가면 완전 판타지가 펼쳐져요. 이 영화는. 감옥 생활은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판타지. 정치인들이 감옥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현실하고 단절돼. 일단 영화만 보면은 기존의 한국적 심파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나쁜 지점들을 전부 다 답습하고 있어요. 우르라고 구석에 몰아놓고 뺨을 때리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완경 감독님이라고 각설탕, 챔프 이게 소위 마사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전작들이 좀 그러네. 뭐 동물하고 뭐 베이비 무슨 뭐 비스트 이런 거 좋아하는 감독 아닙니까? 베이비 비스트는 나오면은 흥행 보장되거든요. 근데 망하면 또 쫄딱 망합니다. 그런 나쁜 관습적인 틀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역시 유승용 씨가 다른 사람이 이 역을 연기했다면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잘 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있잖아요. 옛날에 그 호섭이 역할 했던 문용민 씨라고.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 스타일이 그분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갈소원이라는 어린아이 이 아역 배우의 힘이 결정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나이 8살이고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눈에 빤히 보이는 그 작전을 너무 많이 썼어요. JSA에서 금단에 의해서 나누는 인간에 가져왔고 너는 내 운명에서 제한된 시간에 어떤 서로 이 교감을 나누는 그것도 가져왔고 또 아름다운 인생에서 아빠가 죽기 전에 코미디 하는 거 가져와다 쓰고 게다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 일곱 난장이가 나와요. 죄수들 4명. 내가 보니까 일곱 난장이야. 웃겨주고 히트작들을 다 빼먹었기 때문에 히트는 할 수밖에 없다. 흥행 코드만 노렸다.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그렇게 빤하면은 그러면 다 모든 영화들이 다 흥행을 하지 왜 흥행을 하는 영화 있고 못하는 영화 있겠습니까? 1000만은요. 영화계에서도 사실 신이 내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뭐 바람이 탈 수도 있고 어쨌든 1000만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울고 싶어서. 사람이 울고 싶어하는 도구로서 좀 이 영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서 충분히 울고 힐링했다고 생각하고 세탁하고 나가는 거죠.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40대 남자들, 50대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극장에서 어두운 데 가서 마음 편히 그냥 한번 눈물 흘려주고 이 말이 맞는 게 많이 울었습니다. 남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만일에 딸이 있었으면 아마 2배는 더 울었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지금 한국 영화 가장 큰 화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2006년, 7년 그때 나왔던 영화들보다 질적인 향상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의 파이가 커졌어요. 그게 근데 40대, 50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말이죠. 레미제라블이 이제 뭐 돌풍을 일으키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간에 반대쪽의 허탈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는데 아직
아직까지도 뭐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근데 사실 말이죠. 유승용 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프로가 그 남자의 그물건이라는 프로인데 로봇 청소기를 비교를 했거든요. LG전자 로봇 청소기에 그 사람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요? 꼼꼼 청소해볼까요?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꼼꼼하게 꼼꼼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이제 그분도 이제 이거 그냥 들어오면 했나 봐. 근데 이제부터 이제 작품 잘 모르겠지. 유승용 씨는 잘 될 겁니다. 이번에 개런티도 확 늘 거고요. 손익분기점 넘고 나서 러닝 개런티를 받기로 했는데 마케팅 비용 포함해서 220만 넘으면은 손익분기점 넘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벌써 뭐 4배를. 그러니까 이제 확 늘리겠죠. 아니 그럼 갈소원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갈소원이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갈소원이는 이제 앞으로 학교 교육 좀 CF를 찍겠죠. 그래요? 예. 정말로 이제 극장 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기대했던 게 이제 베를린이라는 영화인데 CG에서 돈을 뭐 이제 100억이나 갖다 붙지 않았습니까? 7번 방은 뉴라고 굉장히 그 작은 배급사고 잘하시네. 큰 배급사인데 내 안의 모든 것도 사실 뉴예요. 피에타도 그랬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신세계라는 영화. 그것도 뉴예요? 이것도 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베를린이 추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신세계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신세계. 22일 오프닝 기록으로 신세계가 1위를 했거든요. 그래요? 어허. 본 시리즈 때문에 그런 어떤 스파이 액션 영화에 대해서 좀 질렸죠, 이제. 너무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 있는데 베를린이 약간 그거에는 많이 못 미치죠. 뭐 아주 단순 비유하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 수도권에서는 베를린하고 7번 선물의 관객 누적수가 큰 차이가 비슷해요. 없어요. 아이고, 저 근데 전쟁 그러던데, 거기서. 지방으로 나갔을 때 편차가 굉장히 많이 근데 사실은요,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베를린은 영화 베를린이 아니라 그냥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되는 거니까. 사실 요즘 가장 핫한 예능계 어떤 뭐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글의 법칙의 시청률 한 20 나옵니다. 사실 단일 프로로서는 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작 논란이 요즘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이제 죄를 확 뿌린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얼 버라이어티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볼까 해요. 네. 예. 먼저 정글 사건을 좀 요약을 좀 네네. 해드릴게요. 2013년 2월 5일 정글 출연자인 박보영 씨의 소속사 대표가 페이스북에 개뻥 프로그램이라고 조작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개뻥이고는 여기 너무 어감이 너무 아니 근데 이제는 개뻥이라고 썼어요. 아니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네티즌 수사대가 나선 거예요. 사실 말이죠. 네. 이 개뻥 프로그램 그 전부터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후에 더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몇 개 있죠. 나미비아 편에서는 마트에서 장 보는 한 가족의 사진이 또 올라왔고요. 아마존 편에서 와오라니족이라는 원시 부족이 나왔는데 그 부족장 아들 페드로가 관광 가이드라는 증거 사진이 또 올라왔고요. 바누아투 편에서는 말말족 마을이 관광 코스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글이 뭐 시청률에 계속 하이를 치다가 그 다음 주에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됐 하락을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2.8%나 하락을 했으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영향이 있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정글의 법칙에서는 외부인이 여기 좀 처음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미 많이 어디 방송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분들인 거죠. 네티즌들이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짤방에 말풍선 해놓고 오늘도 열심히 해서 아이폰 5 사야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1박 2일이라는 프로가 처음에 뜰 수 있었던 게 그 추운 혹한 게 거기서 잔다는 거. 그렇지 1박 2일을 그래서 쟤들이 거기서 안 자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거기서 그냥 자는 척만 하고 온돌방에서 잔다면 그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프로를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지난번에도 뭐 이경규 선배님 말씀하십니다만 이경규 선배님도 사실 예전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네. 사실 그런 데는 거기 현지 가이드들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럼요. 오지예요. 완전 그리고 위험한 사실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곳에서 촬영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대중들도 원치 않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온 겁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주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번도 안 온 곳입니다라든지 약간의 과정이 약간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PD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문을 처음에 사과를 했다가 그래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아주 조목조목 이제 반박하면서 뭐 해명하면서 하는 한 10장짜리 A4 용지 한 10장짜리 해명을 올렸어요. 그걸 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시즌을 거듭해 가면서 점점 더 센 게 나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기들이 좀 오버했다. 이런 내용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라니아 잡아서 먹고 뭐 애벌레 먹고 먹은 건 가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먹는 건 다 진짜인데 이분들 절대 놀라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자막에 나왔는데 사실은 뭘 놀라게 하면 안 돼. 그분들 뭐 맨날 그거 하는 분들인데.
언제부턴가 이 프로그램이 병만 족장이 고생을 하고 힘든 상황에 빠질수록 시청자들이 더 좋아하고 더 열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병만 씨도 스스로 모험을 좀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힘든 거를 찾아 나서게 되고 시청자들도 그걸 즐기지만 결코 그들이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뭐 그런 그렇진 위험의 않겠죠. 극단을 바라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자승자박인 것 같아요. 안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여기가 한 번도 외지인의 발. 근데 고생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흔적이 닿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편안하게 터는데 걔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잠 못 자고 진짜 대서변 저기 초원에서 보고 그건 맞아요.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감정의 문제라는 거지. 내가 속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프로레슬링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옛날에 프로레슬링 할 때도 애들은 다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근데 어른, 그러니까 뭐 박치기 하면 뭐 피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어른들은 반은 저거 다 거짓이야. 저 짜고 하는 거야. 진짜로 때려봐라. 한 방에 죽지. 120kg짜리가 2단 옆차기를 했는데도 맞고 벌떡 일어나.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얘기 잘하셨네요. 우리 대중들의 어떤 그 묘한 시선은 뭐냐면 진짜로 가서 정말로 해야지. 죽을 듯이 고생을 해야지. 야, 저거 프로그램 잘하네. 진정성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쪽에도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타인의 진정성을 찾는 게 되게 우습거든요. 우리가 뭐 진정성 감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박용석 씨 뭐 지난주 나오셔가지고 같이 아나운서분하고 방송에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속으로 뭐 아나운서 누구는 저 진짜 좋아요. 뭐 집에 뭐 아나운서도 사진 붙여 있고 뭐 다트판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 전 좋아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중요한 회사 거야? 좋은 거 아니야? 야, 회사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우리 허지웅 씨가 그렇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너무나가 얘기할 때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아니 그 진정성이라는 건 우리가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아니 근데 그거 그게 고생 안 했대요? 옛날에도 연예인이 그런 오지 가가지고 그 오지 부족들하고 막 이렇게 생활도 하고 거기 그때는 근데 참 이상하게 그 사월 중에 꼭 결혼을 한번 해. 네. 부족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50명 가상 되는 결혼을 부족에 했죠. 꼭 족장 그렇게 결혼을 아니라고. 매주 하더라고요. 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 갔다 왔었어? 어디 가셨어요? 야, 며칠 너도 갔어요, 정말 그거? 참 오래된 연예인이구나. 야, 18년이에요. 18년. 이게 없어진 지 꽤 됐는데. 그러니까. 네, 결혼식 하는 거는 사실 제 경험으로는 너네들 결혼식은 어떻게 하는 거니를 물어보면서 보여주는 거고 재현하는 네, 재현하는 식으로 네. 보여주는 거고 근데 매주 결혼을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림이 없잖아요. 제가 남녀 관계에 비유하자면 네. 바람 펴도 돼. 근데 나한테 걸리지만 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진짜 배신감이 들어서 마음에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데 아직 분이 안 풀려서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분이 좀 풀리고 풀리고 나면 리얼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제작진의 리얼이 있고 출연진의 리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정글의 법칙은 출연진들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리얼을 했어요. 네. 제작진이 실수를 한 겁니다. 정글은. 그러니까 제작진이 먼저 우결은 제작진은 정직했어요. 이건 가상 결혼이다. 출연진이 리얼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이 예민한 얘기예요. 리얼할수록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재미없는 이유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저는 남자 자격에서 밴드를 한다. 3달 동안 드라마관을 다녀요. 방송에 10분 나옵니다. 3달을 찍었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재미있는 구석이 없으니까. 저 도배 자격증을 땄습니다. 도배? 예. 도배. 손 비어가지고 3번을 꼬맸어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과정을 원합니다. 이게 안 돼. 이윤석 씨 안 된 캐릭터야. 너무 안 돼 보여요. 근데 제가 저는 재미와 정직 중에 나는 정직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방송의 신조고 시청자분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100% 리얼은 없다는 걸 기본적으로 항상 깔고 들어가 줘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그저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시맨이 진짜 부시맨이겠습니까? 니카오 영화 배우예요. 시계 롤렉스 차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그 사람이 배우예요? 배우예요. 그럼 부시맨 그 주연은 배우예요? 몇번 아직도 나왔는데. 부시맨인지 아셨죠? 이런 답답한 사람을 보셨나? 아니 비슷하게 생겼던데 부시맨하고. 아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부시맨 까매요? 캐릭터를 갖고 있는 영화 배우예요. 물론 이제 그전에 부시맨이었죠. 그러니까 또 원래 부시맨 출신인 거죠? 부시맨 출신이지. 설명을 잘하셔야 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나 속았다. 사실 이게 과연 어디까지 리얼이냐 해서 예전에 그 저기 패밀리가 떴다 해서 이게 사실 인터넷에 오픈됐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할머니가 저녁에 닭장에 닭 몰아넣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이거 해야겠네. 그랬더니 박예진 씨가 닭도 한 마리 잡아 먹어야죠. 이렇게 하면 자, 닭 잡으러! 뭐 이건데. 이건 뭐냐면. 이런 분위기 연출을 달라는 그렇죠. 건데.
드라마처럼 이 대사를 그대로 외워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그젬플. 근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자존심이 있는 게 대본이 재밌어도 제 걸로 이렇게 소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윤종신 씨라든지 김국신 씨 같이 약간 좀 창의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그걸 그냥 잘 살리자라는 주의예요. 디스하시는 아니 디스가 아니에요. 예. 저는 그거 하나가 여태까지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살리는 것도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예. 능력인데 저렇게 선수들한테는 사실은 그거는 필요가 없죠. 사실 좀 필요가 없죠.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아빠 어디가가 첫 회 회식 때 갔었어요. 네. 보고 싶다고 갔는데 첫 회 회식 자리의 느낌은 녹화를 망쳤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보통의 예능처럼 어떤 구성안들이 있었던 거예요. 애들하고 아빠하고 뭘 한다. 뭐 애한테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됐으면 좋겠다가 있었는데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거야. 그래서 그건 다 날린 거야. 그리고 VJ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애들이 지들끼리 얘기하고 애들이 그냥 이 카메라 인식 안 하고 아빠랑 그냥 얘기하고 이게 터진 거야.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지금 좀 구해봤는데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의 대본이에요? 귀한 자료 입수하셨네요. 그냥 PD 멘트만. PD 멘트만 있습니다. 이게 PD가 그 김유근 PD라고 저처럼 이렇게 참 턱이 나온 PD예요. 네, 저하고 굉장히 친한 PD인데. 그러니까 게임이 룰밖에 없네요. 예.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모든 대중들이 원하는 리얼일 수도 있겠죠. 자, 출발하면 출발하세요. 하나, 둘, 셋 출발. 요 정도예요. 그리고 그냥 상황만 주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효율적으로 그게 더 나니까. 뉴스도 사실은 심지어 어떤 시청자들은 앵커가 읽는 거를 진짜 그냥 하는 줄 알아요. 앞에 프롬프터 보고 읽는다고 생각을 못해요. 완벽한 대본이죠, 뉴스야말로. 뉴스야말로 완벽한 대본이잖아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나마 제일 리얼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TV 토론이 그나마. TV 토론은 그러니까 진행자가 인이어를 끼고 있어요. 제작진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그걸 그때그때 반영해서 하는데 지난번 이제 대선 후보 때 첫 번째 TV 토론 한 번은 박근혜 후보의 국민 면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TV 토론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해서 대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막 있었던 거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짝짓기 프로그램 출연자예요. 진짜 리얼이냐 물어봤더니 정말 이건 비밀인데 거의 마지막 한 4-5명까지 남는 데는 TV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탈락 선택이 된답니다. 정글의 법칙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김병만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 센 걸 원하니까 김병만 씨와 관련돼서 어떤 안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의외의 것에서 터졌거든요. 박보영 그 저기 기획사 사장이 취중 트윗이었죠. 그렇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박보영이 그 전에 이제 그 늑대 소년이라는 걸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잘 됐어요. 어차피 송중기도 늑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김병만도 사실은 진짜 병만족 족장이 아닌데 그렇죠. 그걸 좀 관대하게 봐줬으면 되는데 그거는 술 먹고선 뭐 이걸 트윗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 근데 오늘 저 주제가 리얼이지만 부주제가 음주 트윗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위터 다들 하시나요? 하죠. 하시죠.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배설 통로가 없다 보니까 여기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해가면서 욕하면 돼요. 그러면 전혀 어떤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트위터의 속성이 기자들이 늘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트위터가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뭐 거기다가 뭘 쓰면 바로 다음날 기사가 나요. 인터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때도 인터뷰하는 것보다 있죠. 훨씬 빠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때는 저걸 적절히 통제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술 먹으면 이게 그게 안 돼요. 취중 트윗 해보셨어요? 약간 술먹이 있으시잖아요. 실수한 경험 있으세요? 제가 술 먹고 한번 그 올렸다가 새벽 2시에 올렸는데 그 다음날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거 트위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럼요. 조심해야 그리고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지명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 잘못하면은 완전히 한 방에 가는 역기능이 더 크죠. 그러니까 웬만큼까지는 트위터 쓰다가 좀 자기가 유명해졌다 싶으면 그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대중들은 남이에요. 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제작진들은 억울하겠죠. 김병만 억울하겠죠. 근데 개미한테 물렸는데. 근데 그거는 시청률이 20%가 나오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프로가 더 치고 나간다는 생각 아예 관계를 더 재정립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야생하고의 관계만 있어요. 뭐 사실은 정글 같은 데 가면 러브라이트 출연자들끼리가 없죠. 그래서 뭐 저기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쓱 없어지는 거야.
야, 니도 어디 갔다 왔니? 아, 로맨틱 아이돌. 그렇지. 뭐 이런 거. 러브 약간 아일랜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네. 느낌. KB캐치 있잖아. 해변가에서. 그렇죠. 뭐 그렇지, 그렇지. 뭐 약간 여기에서의 관계를 캐가려고 그래야지. 문화 체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연출과 대본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 그럼요. 모든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진정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을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찾지도 말 것이거니와 프로그램 안에서도 제작진이 이 진정성 자체를 미끼로 내세우지 말자. 과도하게. 아, 좋은 얘기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글의 복수한테는 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이대로 정글의 법칙을 외면할지 썰전 자문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예능이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예. 리얼리티의 어떤 새로운 어떤 장을 연건데. 본다, 안 본다. 자, 팽팽한데요? 안 본다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만. 요즘 예능이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예. 리얼리티의 어떤 새로운 어떤 장을 연건데. 본다, 안 본다. 자, 팽팽한데요? 안 본다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만. 그래도 본다. 아무래도 뭐 안 본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서는 원래 안 봤던 분들도 계실 네, 것 같고요. 그렇죠. 본다는 네. 의견은 과연 어떻게 진정성을 찾아 나가는지 또 궁금해서 보신다는 의견도 있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글의 복수한테는 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저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박보영 씨 같이 이렇게 급이 높은 연예인들 말고요. 우리 박지윤 씨나 저 홍석천 정도 뭐 이런 사람들 가면 정말 말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묵묵히하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악어랑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작년에 속죄 원양을 보내가지고 나 신정한 뭐 MC 뭐 이런 새우잡이 속죄예요. 그런 기획안이 지금부터 괜찮습니다. 진짜 기획 좋은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다. 야.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뭘 위험합니까? 너무 선정적이었어요. 문제가 아주 많았다고. 이거를 온갖 무리수를 다 썼는데도 시청률이 안 나왔어요. 0.6 뭐 이랬는데 종편이 아직도 뭔지 몰라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둘밖에 안 남을 거예요. 이야, 저거 저렇게 나오나? 비싼 피디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돈값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JTBC도 어렵다는 얘기죠. 아예 그 방송사 해체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 멘트를 이걸 어찌 하시려고. 저희는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저희는